83년도부터 92년도부터 94년까지 LG바이오텍 연구소에 계시다가 93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원 교수로 있습니다. 백사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테인 60 전반적인 리뷰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넘어갔고 스페셜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에 끝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최 측에서 말씀을 하셔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테인 취입이나 DNA 취급하면은 그 MEMS 기술이나 아니면 그 내노 테크놀로지 중심의 그러한 어프로치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전 LG에서 오신 분 말씀하셨듯이 프로테인 인터랙션을 우리가 독특한 그 반응을 우리가 스크리닝 해내는 게 거기서 실패를 하면 엉뚱한 놈 얻게 돼요. 그죠? non 스페시픽한 그런 인터랙션 얻게 되면 의미 없는 1000개의 샘플과 어널리스 해야 되는 굉장히 비용에 있어서의 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그 이뮤노 센서, 멀티어레이드 이뮤노 센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뮤노 칩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건데 이게 어떻게 다른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그 인프레션 시스템에서 우리가 특히 그 이뮤노 칩에서 그 이뮤노 케미컬 팩터들이 우리가 뭐를 컨트롤해야지 정확한 스페시픽 인터랙션을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할 수가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오늘 발표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은 우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뮤노 센서 백그라운드하고 그 다음에 이뮤노 센서 프로젝트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뮤노 케미컬 팩터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뮤노 케미컬 엔트란트, 그 다음에는 이게 이모빌리제이션, 그 다음에 특히 그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강원의 사이즈가, 여기서 강원이라는 얘기는 분석물질이에요. 그 사이즈가 특히 그 분석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non-specified, 그만 지적했던 것처럼 non-specified는 최소화가 되고 specified는 최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유지가 되고 그 실험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이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뮤 컴플렉스의 퀀티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퀀티테이션 방법.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그 맨 처음 연사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갖고 우리가 사실은 그 과거 한 50여 년 동안 가온항체 분석이 우리가 프로테인 분석에 있어서 가장 스페시픽하고 센시티브한 그런 툴로서 자리 잡고 있었죠. 그것은 그 이유는 이제 굉장히 높은 스페시피시티하고 그다음에 높은 어피니티로부터 유래되는 그 센시티비티, 그 다음에 항체가 이론적으로 어느 분석물질에 대해서 생산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보편성 때문에 굉장히 넓게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 실험실에서는 주로 그 다이그노스틱 진단 시스템 개발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정성적인 분석, 정량적인 분석 모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 그 앞에서 LG에서 연사분이 발표하신 것처럼 프로테인 믹스를 위한 그런 분석 툴로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학교에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혈액이나 어떤 바이오백터에서의 우리가 프로테인의 컨티뉴스 모니터링, 면역 센서를 이용한 모니터링이죠. 이건 제가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아티피셜 팬크리에스 같은 인슐린을 온라인 컨티뉴스 모니터링 하는 그러한 아티피셜 오르가니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뮤노 크로마토그래피 A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단백질을 정제하고 우리가 회수하는 데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경험하지 말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프로테인 믹스 관련이나 아니면 다이그노스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이뮤노 센서를 갖고 요구되는 이뮤노 센서로 요구하는 성능이 뭐냐 한번 리스트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그래서 좀 빨라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단에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테인 믹스도 마찬가지지만 진단에서도 한 치료 내에 서로 아주 가깝게 연관된 분석물질, 동시에 측정하면 좋은 분석물질들이 생존을 해요. 네? 이를테면 우리가 심근경색 관련한 어떤 트로폴린 I 관련한 것도 있고, 거기에서 마이오글로빈, CRP, C-reactive 프로테인 이런 것들을 복합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면은 정확한 그 진단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복합적인 구성 물질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민호 취입하면은 지난 가상학교에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DNA 취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레코니션 기능만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소형화된 뭐 10,000개, 100,000개가 들어간 소형화된 칩입니다만은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커다란 그 데스크톱 탐용 마이크로스코프가 필요하고 그 디텍터하는 CSD나 뭐 폴스 같은 멀티플라이 튜브가 필요하고 컴퓨터 분석용 컴퓨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실험실 내에서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 진단을 우리가 목표로 둔다면 특히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에 대한 분석이나 여러분들이 의사를 만났을 때 그 의사로부터 그 어떤 처방까지 안전을 받을 수 있도록 안사이트 그 다양식 툴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한 10개 정도의 그 이뮤노 그 애널리시스 동시에 아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툴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 그런 이뮤노 칩과는 좀 다른 우리가 프로테인 칩에서는 좀 그 어떤 그 연구 성취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좀 인포메이션이 좀 가미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루기가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 현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포켓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서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 멀티 어레이 어떤 그 이뮤노 센서를 개발하는 게 궁극적인 고울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삼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여러분들 특히 그 관련해서 나이가 드시게 되면 성인병 관련해서 특히 그 당뇨나 소변경색이나 여러 가지 그 성인병 관련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이게 우리가 그 이미 시도가 되고 있어요. 집안에서 어떤 핸드폰 같은 그런 그 어댑터에 여러분들이 그런 여행 센서를 그래서 접속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혈액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진단 결과를 의사 실험실로 보낸 다음에 그 처방을 받는 이러한 리모트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변칙 기업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프로테인 이뮤노 센서, 이뮤노 칩 개념이 우리가 그런 지금 우리가 진행되어야 될 하나의 연구 방향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우리가 그런 앞에서 보신 그런 센서보다는 이런 어떤 그 반도체 베이스된 바이오 센서에 더 치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여러 개의 다른 지표 물질을 어떤 다른 칩에서 우리가 그 수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 물질에 따라서 뭐 칩에 해서 넣을 수도 있고 각 칩에는 이제 여러분들 항체, 이런 반도체상의 어떤 항체가 구종화되어 있어갖고 항원항체 반응의 결과로서 신호를 발생하는 그런 그 칩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개를 놓으면 우리가 어레이를 형성할 수가 있고 물론 다른 요즘 여러분들이 더 익숙한 그런 개념으로는 DNA 칩에서 이제 보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건 DNA 칩이에요. 이것은 99개의 다른 사이트가 여기 다른 올리고 뉴클리오타이드가 이렇게 구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99개 다른 리액션 독립적으로 수행해갖고 거의 시퀀싱 하는 거나 어떤 질병의 원인을 이제 밝혀내는 그런 DNA를 탐지하는 그런 칩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디텍션 한 다음에 프로세싱을 어떤 디바이스에 장착을 해갖고 우리가 시도를 발생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시 잠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그 항원항체 반응이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반응이고, 그 다음에 이 반응으로부터 시도 발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시도 처리나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 제공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기존에 이러한 DNA 칩에서 보는 이런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어떤 좀 하이 펑셔널한 이런 이뮤노 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 도표를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베이시스가 항원항체 반응이니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연습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 이뮤노 레이전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그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파브마 테크놀로지로부터 만들어진 그 항체는 우리가 이뮤노글로불린 G 포맷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스페시피스를 갖는 바이스페시피가 엔터티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유닛이 15만 5천만 원 크죠. 그래서 좀 작게 자르는 FAB 유닛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저만 포함한 FB 유닛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연사께 소개하신 것처럼 우리가 페이즈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싱글 체인 베리어블 리전 포맷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싱글 뉴클레오타이드를 페이즈 미디어 같이 잡아놔갖고 이 블라이드로 증폭시켜갖고 우리가 이런 그 팁에 우리가 300 항체가 이제 발현된 우리가 페이즈를 우리가 페이즈 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페시픽한 그 페이즈 항체는 우리가 이런 바이오 패닝 프로시저, 여러분들 그 엘라이자에서 우리가 그 항원을 코팅한 다음에 그 항원에 있는 항체를 스크린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이 항원이 고정화된 그 고정화 모체에서 우리가 스페시픽하게 인트러션하는 페이즈 미드를 우리가 선택을 한 다음에 증폭을 시켜요. 이런 이걸 바이오 패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바이오 패닝을 5번 정도 반복을 하면 우리가 비교적 스페시픽한 높은 항체를 페이즈 앤티바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페이즈 앤티바디가 하나의 우리가 쓸 수 있는 툴이고, 우리가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런 파이브도마에서 만들어진 이미노글로불린 G 포맷의 그 항체를 많이 써왔지만 비교를 해보면은 바인딩 어피니티 같은 것은 이제 두 개가 이런 IUG가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것도 페이즈 앤티바디도 우리가 그 어피니티 머추레이션 과정을 겪으면 상당히 높은 어피니티 항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페시피시티는 거의 동일하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스는 이것은 주로 동물 침해나 아니면 그 세포적 테크닉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에 이것은 비교적 쉽죠. 그리고 이 대상이 휴먼의 항체도 우리가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우리가 매직 뷰렛이라고 우리가 그 암 타겟팅 할 때 이런 페이즈 앤티바디가 하나의 우리가 대상, 레코그니션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이뮤나이제이션이 이런 페이즈 미디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세팅할 수가 있죠. 전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항체의 어피니티 베리어빌리티를 그래서 상당히 그 베리어빌리티가 높은 페이지 라이브러리, 어피니티가 다른 스펙트럼의 항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리제이션을 보면은 여기서 진 레벨에서 캐릭터리제이션이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 페이즈 앤티바디를 이용한다면 이거 뭘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그 이뮤놀로지 투데이라는 저널에서 카피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튜머 셀을 우리가 좀 마크를 좀 찾고 싶다. 정상 세포와 튜머 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투비제를 걸어서 분리한 다음에 그거를 합쳐서 여기 그 합친 스폿에 대한 우리가 페이즈 앤티바디, 바이오패닝을 한꺼번에 수행해버리는 거예요. 투리상에서 물론 성공한 예는 아직 없어요. 근데 우리 개념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페이즈 앤티바디를 이런 2D 궤를 이용해서 바이오패닝을 한다면은 각 스폿에 스페시픽하게 붙는 우리 항체를 얻어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그 항체를 우리가 그 DNA 칩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파트 미스를 의해서 고정한 다음에 우리가 그 어레이를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샘플 치료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다가 이제 칩에다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2D 외에 우리가 인텐시티에 따라서 변화되는 3D 우리가 리저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스팟에서 어떤 샘플에는 어떤 프로테인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과거 한 10년 동안 그 앤티바디를 이용해서 그 항체 반응이 있을 수 있는 인자들을 스크린을 해봤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이뮤노글로불린 G 포맷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하고, 이것이 그 힌디 리전과 그 암 리전에 플렉서빌리티가 있어갖고 T쉐입 혹은 Y쉐입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어갖고 항원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진화학적으로 진화된 그런 모레킬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체 고정화 방법으로서 물리학적으로 이제 고정화를 하면 우리가 그 항체가 우리 사람적으로 하고 이렇게 바닥 그 FC 리전을 매개로 해서 고정화되는 얘기는 적죠. 가장 연역학적으로 앉아있는 형태로 고정화되기 때문에 옆으로 놓은 사이드는 포맷, 그 다음에 거꾸로 놓은 타번 포맷, 이런 포맷이 이제 믹스가 돼요. 그러니까 저 효율이 작죠. 그렇죠? 원하는 대로 그 항체를 고정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피지컬 이모빌리제이션 방법을 쓰면은 이러한 우리가 어떤 그 솔리드 매트릭스 위에 어떤 더티 아일랜드가 있을 경우 우리가 물론 칩을 잘 닦아야 됩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반도체 공정에서 클린 그런 룸을 써서 하면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의학품 제조 시설 정도에서 하게 된다면 물론 이런
아일랜드가 존재할 경우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고정화, 강체 고정화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건 그 피지컬 비교적 약한 포스에 이제 고정화되기 때문에 포텐셜, 디소시에이션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주세요. 물론 그렇게 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런 그 고체 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 이물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우리가 폴리엘라이징과 같은 것을 이제 머디파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머디파이된 레이어가 표면에 돌출된 정도는 몰큘러 웨이트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드라이 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항체를 고정한 다음에 드라이 하면 보통 50% 액티비티가 감소합니다. 이런 데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보드 서피스에 붙이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헥산 다이온하고 다이온을 헥산을 써갖고 우리가 보드 레이를 모디파이 해갖고 PLL을 해갖고 모디파이를 항체 고정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항체가 잘 노출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프로테인 A 이것이 이메오글로빈 G 바이밍 프로테인이죠. 그 F 시리즈를 붙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프로테인 A를 붙이고 나면 조금 더 활성이 높아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정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차지 인트랙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폴리라이징 같은 것을 방체와 컨주게이션 시킨 다음에 내가 그 차지된 서비스에 가해서 이와 같은 차지 인트랙션에서 붙일 수가 있고 또 이와 같은 내가 특별히 차지된 강체를 컨주게이션 시킨 다음에 다시 갖다 붙이면 우리가 레이어 바이 레이어 우리가 그 강체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와 같이 그 멀티레이어된 그 항체에 대한 항원의 그 접근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항원이 큰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고정화된 방법에 의해서 방법에 따른 우리가 컴플렉스 덴시티의 변화를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설명을 다 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가실 것 같고 지루하니까 이 프로테인 G 방법, 이 프로테인 G는 아까 그 바이딩 프로테인 A보다 어피니티가 더 강해요. 그래서 프로테인 A를 깔고 이모글로빈 G를 고정화를 하면 자안에서 포즈된 우리가 그 고정화된 항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100% 낮은 항체 농도에서 100%의 그 가능성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G 같은 것으로 이제 고정화를 통해서 고정화를 하게 되면 비교적 높은 반응성을 갖고 있는 항체를 우리가 높은 반응성을 갖도록 항체를 고정화할 수 있는 반면에 케미칼 방법이나 피지컬 방법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모트로 놓아요. 그래서 반응성이 좀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맥시멈 덴시티를 표현할 약 10분의 1, 프로테인 G 방법에서 62%의 반응성을 나타낸다면 그동안의 방식 중 10분의 1도 안 되는, 차이 안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단지 반응성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체라는 것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물리육상이나 화학적 고정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와 같이 패치를 형성을 해, 프로틴을 형성을 해. 이것은 고정화된 프로틴이 다시 다른 단백질 분자를 고정화를 유발시켜서 패치를 형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안에 있는 항체들은 반응성을 나타내지 않아요. 바깥쪽에 있는 항체들만이 이제 일반적으로 반응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노테크놀로지를 이용해갖고 이와 같이 패턴된 항체를 고정화하는 기술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항원의 사이즈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체 표면에 고정화된 항체인 경우에 항원 크기에 따라서 억세서빌리티, 즉 웨티비티가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같이 팩쉬 포메이션을 된 항체를 생각하신다면 이 항체와 분자와 항체 분자 사이에 스페이스가 작기 때문에 작은 분자는 잘 억세스할 수 있는 반면에 큰 항원 분자는 잘 억세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스럼 컴플렉스 댄스를 비교해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모레큘러 웨이트 750짜리를 이제 컴플렉스를 형성을 시켜봤고 여기서 모레큘러 웨이트 4만짜리 모레큘러 웨이트 50배가 차이가 나는 놈인데 최대 컴플렉스 댄스를 이룰 수 있는 양을 보니까 이 작은 놈은 약 5-10mm의 컴플렉스 댄스를 형성하는 것이 나타났고 큰 놈은 약 0.1, 즉 50분의 1 정도의 컴플렉스 댄스를 이렇게 형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항원 사이즈가 다른 놈을 한 프로테인 칩에 적용을 한다 했을 때 작은 놈은 에피션시가 좋은 반면에 큰 놈은 잘 아프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내노 테크놀로지를 소위 이용을 해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우리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선 항상 스페이스를 좀 둬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억세스비가 훨씬 좋아지죠. 근데 이거 갖고도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표면으로부터의 좀 거리도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층을 쌓는 거예요. 아래층과 2층이 있게 되면 이 항체와 분자와 항체 분자의 스페이싱이 좋아져가지고 모든 항체가 다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러한 항체 보정화이스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간과를 할 수 있는 게 너스페이스 바이딩 이펙트예요. 여러분들이 그 프로테인 인터랙션에서 아무리 많은 그 인터랙션 하는 샘플이 나왔다고 해도 좋아하도 없을지도 몰라요. 왜? 전부 너스페이스픽 바이딩 결과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너스페이스 바이딩의 제일 요소는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물론 그 여러 가지 디텍션 테크놀로지에 따라서 그 샌드위치 페어를 형성을 해서 항체를 항원을 분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항원 분자만 도착했을 때 디텍션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는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컨벤셔널 방법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다른 스피시에서 나오는 항체들을 썼을 경우에 프로스트레이션, 즉 교차 반응이 다른 스피시에서 나오는 항체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는 이뮤노케미칼을 정제하고 프리퍼레이션 단계에서 그 너스페이스 바인딩의 원인을 원천 봉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일이 그럼 프로스트레이션은 체크가 됐고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일이 그 항체 분자가 표면의 고정화 너스페이스픽 바인딩 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고 프로테인 너스페이스픽 인터랙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너스페이스픽 인터랙션을 또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실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 케미컬 엔바이러먼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즉 아연의 종류와 여기서는 PBS하고 TPS 트리스 3개를 썼습니다. 아연 종류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아연이 스트렝스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노란을 보시면 0.1몰 트리스에서 가장 높은 스페이스픽. 요 제로는 너스페이스 바인딩이고 여기서부터 이게 하원 구성물질의 농도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낮고 여기서는 높아야 좋은 거죠. 보면은 노란 0.1몰 트리스 케미컬 엔바이러먼트에서 가장 좋은 스페이스 바인딩을 나타내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항원항체 페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프로테인 칩을 여러분들이 만드는데 그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다른 자꾸 눈치를 주셔가지고 그 다음 이제 항체의 농도인데 여러분들이 항체의 농도 같은 것도 많이 쓰면은 낮은 농도의 항원을 항상 디텍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가능한데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너스페이스픽 인터랙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시그널 노이즈 레이쇼 감소를 해서 항상 적정량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항체를 보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단역 표면의 그 블로킹인데 블로킹도 여러분들이 블로킹 단백질 종류에 따라서 그 스페시픽 인터랙션 대비 너스페시픽 인터랙션 그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블로킹용 단백질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근데 맨 마지막 그런 시그널 노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테인 칩에 항체를 보정하고 난 다음에 소위 베이킹 프로시저를 이용하면 어떤 다른 케미컬 컴파운드 존재하에서 베이킹 프로시저를 수행을 하면은 시그널 노이즈 레이쇼를 이용해서 매치마이즈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 염두에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뮤 컴플렉스 퀀티테이션인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작은 놈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컴페티티브 폼에서 쓰고 이제 강원이 큰 놈인 경우에는 이제 저 샌드위치 폼에서 쓴다는 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텍스트 보시면 다 아니까 설명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가장 프로테인 칩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포텐셜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소위 그 SPR 기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R은 그 매스를 내기 때문에 강원항체 반응만 일어나면은 리얼타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좀 비싸고 좀 벌케이지죠. 근데 일렉트로케미컬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스를 요구를 해요. 신호 발생원을 요구를 한다고요. 어떤 엔자임이나 어떤 시그널 줄 수 있는 물질을 요구를 해요. 근데 이것은 포터블하고 인디스펜스블한 우리가 유닛이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실 목적이면 SPR이 좋고 우리가 아까 저 같은 경우 현장용 진단실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포터블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이면 일렉트로케미컬 메서드가 좋겠다 하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실험 결과를 조금 보여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임신 진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이용을 해갖고 성성 분석을 하는데, 우리는 일렉트론을 넣어갖고 이 골드가 메탈이죠. 빨간색이 여기서 레이어에 나게 되면 골드가 대세이기 때문에 골드와 골드 간에 컨덕티비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왜 정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프로테인 칩이냐? 여러분들이 항상 선입견에서 벗어나십시오. 물론 100개, 1000개 할 때는 그런 내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어떤 반도체 서비스가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10개 미만인 경우에 그렇게 너무 작으면 핸들링하기도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돼.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레브레스트 베이스된 어떤 그 멀티 이뮤노 센스도 생각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LDL, HDL 플래시를 시스템을 이것을 패럴렐하게 연결함으로써 우리가 그 멀티 어레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원하신다면 여러 가지 실리콘 베이스된 그 이뮤노 칩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 하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면역 컴플렉스가 구성이 되고, 이런 골드와 골드 간에 어떤 컨덕티비티를 모듈레이션 시키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칩을 개발을 하려고 해요. 특히 컨덕티비티를 가속시키기 위해서 표면에 컨덕티비티 풀린 모드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적으로 만든다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와 같은 포맷이 될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 흑동 연구하시는 분 실험실에서 이제 그런 실리콘 매트릭스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실리콘 베이스를 한 그런 일루 칩에서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자동차 실리콘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흑동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 마이크로 시스템을 구성을 해갖고, 이거는 HDL, 디렉션 시스템도 우리가 유리식각 기술을 이용해서 제작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있는 합동 과정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 마이크로 시스템 합동 과정이 있는데 7개의 생명공학 실험실하고 5개의 맵스 랩하고 3개의 메디컬 리서치 랩하고 우리가 합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주요 연구 타겟은 칩이나 마이크로 바이오 시스템,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